오늘은 배드민턴 자가 스트링어에 대한 장단점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저희가 샵에서 매게 되면 그 샵에서 주로 이제 밀고 있는 배드민턴 거트만 주로 사용하게 되죠. 보통 뭐 리닝이나 요넥스 거트를 좀 많이 쓰게 되는데, 저는 좀 이런 거트들 말고 좀 다른 거트들, 평소에 다른 동호인들이 쓰지 않는 거트에 대해서 좀 궁금함이 평소에 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그 궁금증을 좀 해결하고자 자가 스트링어가 됐고요. 그래서 지금까지 저는 제 줄만 이제 작업을 하고 있는데, 제 라켓에 제가 이제 평소에 궁금했던 아니면 그 새로운 전혀 다른 브랜드의 거트들을 내면서 좀 이것저것 테스트하고, 그리고 또 다른 거트들로 배드민턴을 운동을 하게 되면서 좀 더 색다른 재미를 느끼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뭐 샵에다가 이제 거트가 저희가 게임 플레이 중에 이제 거트가 나가게 되면 이제 샵에 가서 거트를 맡기고 뭐 일정 시간 뭐 2, 3일 정도 지나서 거트를 찾아오거나, 아니면 이제 운동 갈 때 샵에 들려서 거트에서 이제 라켓을 찾아서 운동을 하게 되는데, 그거 말고 이렇게 말고 좀 내가 평소에 좀 궁금했던 거트들을 텐션도 좀 다양하게, 스트링 패턴도 좀 더 다양하게 하면서 뭔가 새로운 맛을 찾으면서 좀 더 배드민턴에 또 재미를 느끼지 않았나 싶습니다. 저희가 보통 배드민턴을 이제 샵에서 맡기게 되면 보통 세로줄 22, 그 다음에 가로줄 21 패턴으로 주로 이제 거트를 작업하게 되는데요. 저는 자가 스트링어를 함으로써 뭔가 스트링 패턴도 좀 다르게 갖고, 라켓 자체도 약간 좀 더 다른 스트링 패턴을 갖는 라켓들로 좀 다양하게 실험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일단 배드민턴 거트는 이런 식으로 뭐 샵에서는 주로 이제 막 뭐 좀 긴 줄, 뭐 50m, 100m 단위의 롤 거트를 쓰고 있는데, 저는 집에서 이제 자가 스트링어이고 대량 작업보다는 제가 이제 궁금함을 해소하기 위해서 주로 배드민턴 거트를 작업하기 때문에 이렇게 원팩으로 된 거트들을 주로 사용하고 있고요. 이런 거트 외에도 지금은 이제 남은 거는 저는 BG80이랑 뭐 빅터의 뭐 VBS 63, 내년 빅터에서 나오는 BG80의 똑같은 두께의 0.68mm의 다른 거트들을 주로 쓰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지금은 뭐 좀 요 라켓 이 거트들로 좀 정착을 한 셈이긴 한데, 그래도 그 전에 훨씬 더 다양한 라켓 거트들에 대해서 좀 테스트를 해봤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그로멧이 있습니다. 그로멧들 보시면 여기 U자형 그로멧, 그 다음에 쉐어홀용 약간 두꺼운 그로멧, 그리고 이건 이제 보통 그로멧. 그래서 이제 라켓에 보시면 이렇게 보통 다 똑같은 구멍처럼 생겨 보이는데, 여기 보시면 여기 라켓 밑에 쪽에 들어가는 U자형 그로멧, 그래서 이게 세로줄 센터 쪽에 들어가는 U자형 그로멧도 좀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쉐어홀이라고 해서 세로줄과 가로줄이 이제 동시에 들어가는 홀들이 있거든요. 이런 홀 같은 경우는 약간 홀이 좀 더 큽니다. 직경이 좀 더 크기 때문에 이럴 때는 조금 더 튼튼하게, 더 두껍고 튼튼한 이제 홀을 좀 사용하고 있고요. 보통의 이제 이런 그로멧들은 그냥 보통 그로멧을 이렇게 쓰고 있어서 보통 자가 스트링어에 들어오게 되면 그로멧도 좀 손상되기 때문에 그때마다 라켓 줄 거트 갈기 전에 그때 그 홀을 좀 확인하셔서 필요한 홀들을, 이거 별로 비싸지 않거든요. 홀들 좀 쌉니다. 이런 거를 좀 사서 그루멧을 먼저 갈고 거트 작업을 하시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이제 보통 자가 스트링이 필요한 뭐 머신도 필요하겠지만, 그 다음에 거트, 그 다음에 홀 이렇게 필요하다라는 거 이제 말씀드리고요. 제가 좀 실험적으로 좀 배드민턴 거트를 내고 있었는데 라켓들도 좀 실험적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가장 대표적으로 약간 좀 다른 스트링 패턴을 갖는 대표적인 브랜드가 바로 바볼라즈입니다. 바볼라 같은 경우는 요새 동호인들이 좀 많이 선호하는 추세는 아닌 것 같은데, 대략 한 5, 6년 전만 하더라도 좀 많이 쓰고 있었거든요. 보통 이제 세틀라이트 시리즈들을 이제 여러
종류로 나오고 있었고요. 그리고 바볼락 같은 경우는 세로줄이 똑같이 22줄 뭐 들어가게 되는데, 바볼락 같은 경우는 여기 스트링 패턴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21이 들어가게 됩니다. 완전 다른 라켓들과 완전 다른 스트링 패턴을 갖게 되고요. T 조인트 같은 경우도 다른 라켓에 비하면 이런 식으로 다른 라켓들은 이렇게 생기게 되는데, 얘는 상당히 두껍습니다. 그래서 보통 T 조인트가 이렇게 두껍게 나오는 게 주로 이제 옛날 라켓들이 그렇게 되는데, 주로 바볼락 라켓들이 좀 T 조인트가 이렇게 좀 더 투박하게 내지는 좀 더 튼튼하게 나와 있습니다. T 조인트가 이렇게 튼튼하게 나오면 아무래도 좀 장단점이 있겠죠. 장점으로는 라켓에 그 셔틀이 딱 맞았을 때 이런 샤프트나 이런 손잡이까지의 힘 전달력이 아무래도 좀 더 많이 되는, 힘 전달력이 더 좋아지는 특성이 있겠죠. 하지만 이제 뭐 예를 들면 뭐 스윙 스피드가 좀 늦어질 수 있다든지에 대한 그런 뭐 단점들이 있을 수 있겠지만, 어쨌든 바볼락 라켓의 스트링 패턴이 좀 독특하다. 그리고 요 라켓들도 동호인들 자가 스트링어를 하지 않게 되면 잘 모를 수도 있는데, 스트링 패턴 모를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스트링 패턴이고, 라켓 길이도 보시면 배드민턴 라켓의 길이가 보통 675mm입니다. 67.5cm 정도 되는데, 보시면 바볼락 라켓 같은 경우는 스트링 길이도 라켓에 대한 길이도 약간 다릅니다. 그래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다른 라켓들은 다 길이가 대략 다 똑같은데 675mm거든요. 근데 바볼락 라켓 같은 경우는 670에서 668mm 라켓까지도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좀 짧고 약간 D 조인트도 두껍고 샤프트도 두꺼워서 완전히 힘 전달력이 약간 올인한 듯한 그 라켓도 더 짧고요. 그래서 아무래도 컨트롤 하기는 더 쉽겠죠. 근데 하지만 라켓 길이가 달라지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뭐 호불호가 좀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바볼락 라켓 스트링 패턴은 완전히 다르다. 그래서 21 패턴을 갖고 있는 라켓이고요. 보통의 라켓들은 세로줄 22에 가로줄 21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근데 제가 이제 실험적으로 많이 이제 써보기 위해서 자가 스트링어가 됐다고 했는데, 사실은 라켓도 좀 다양하게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여기 이거는 위넥스에서 나오는 집 시스템 라켓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홀이 이렇게 지그재그로 되어 있는 걸 알 수 있거든요. 그래서 얘는 보통의 이제 겉들에 대한 홀이 이렇게 수평하게 나와 있는 반면, 얘는 일부러 지그재그로 둬서 라켓을 겉트 작업을 할 때 이제 줄을 엮이게 될 때 지그재그로 둬서 일부러 더 반발력을 라켓이 겉트가 딱 붙게 만드는 그런 효과를 갖고 있어서, 이 라켓으로 겉트를 작업해서 실제 쳐보게 되면 느낌이 상당히 다릅니다. 더 반발력이 더 강하다고 해야 되나? 똑같은 똑같은 파운드의 겉으로 작업을 했을 때 훨씬 더 얘가 좀 더 공이 더 묵직하게 나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대신 조금 겉을 맬 때 더 시간이 오래 걸리죠. 이게 하나하나 줄에 대한 가로 세로 그 홀들에 대한 이거가 엮이게 서로 더 장력을 더 세게 엮이게 만들기 때문에 약간 좀 더 머리를 좀 굴려가면서 겉트 작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시간은 더 오래 소요되지만 탄력은 더 좋다. 뭐 이런 약간 이 평소 사람들이 사용하지 않는 라켓들, 이런 라켓들도 맬 수 있는 장점이 있다. 그리고 이 라켓 같은 경우는요, 제가 대학교 때 교양 수업을 배드민턴을 이제 듣게 되었었는데 그때 샀던 라켓입니다. 벌써 한 20년도 더 된 라켓인데요. GA 토마스라고 하는, 지금도 기억나는 게 그때 당시 이제 서울의 동대문 운동장에서, 거기 보면 이제 동대문 야구장 1층에 보면 다양한 이제 스포츠샵들이 있었었는데, 거기 그 중에 하나에서 샀거든요. 근데 아저씨한테 가성비 좋은 라켓을 추천해 달라고 했을 때 아저씨가 추천해준 라켓 중에 하나인데, 이 라켓도 보시면 스트링 패턴이 22, 21. 보통 그러니까 지금까지 라켓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뭐 20년 전이나 지금 나오는 라켓이나 스트링 패턴은 거의 일정하다. 근데 그것과는 별개로 이제 다양하게 실험적인 라켓들도 좀 나오고 있다. 그걸 이제 보여드리기 위해서 20년이 좀 더 지난 라켓을 한번 꺼내서 보여드렸고요. 배드민턴 라켓이 이게 샤프트며 헤드까지 대부분 그라파이트라는 소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변형도 잘 안되고 가볍고 더 튼튼하기 때문에 카본 소재로 만든 라켓들이기 때문에 뭐 20년 지나도 지금 들고 사용해도 전혀 문제가 없을 정도로 라켓의 변형은 거의 없다. 근데 저희가 라켓을 살 때 라켓의 특성에 대해서 엄청 고민을 하는데, 사실 라켓도 중요하겠지만 배드민턴 셔틀콕이 맞는 이 거트도 상당히 좀 작업이 잘 된 거트냐 작업이 잘 안 된 거트냐에 따라서 셔틀콕에 딱 맞았을 때에 대한 그 컨트롤이나 파워 같은 게 많이 좌지우지 되거든요. 그래서 라켓도 중요하지만 거트 작업을 제대로 하는 것도 중요하다 라는 걸 한 번 더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실험적으로 이제 거트를 제가 작업하기 위해서 자가 스트링어가 됐다고 했는데, 이게 보통 기본적으로 라켓을 스트링 했을 때에 대한 모양입니다. 보통 이런 식으로 이런 식의 라켓들이 이제 되겠죠. 근데 저 같은 경우는 한 번씩 좀 더 테스트를 해봤습니다. 테스트를 해본 게, 저희가 배드민턴 라켓에서 줄이 가장 많이 터졌을 때, 빗 맞았을 때 이제 많이 제일 터지는 곳이 라켓 상단입니다. 라켓 상단이 이제 제일 많이 터지게 되는데, 저 같은 경우는 일부러 상단 쪽에다가 줄을 하나 더 대서 이쪽에 라켓이 혹시 셔틀콕이 맞더라도 터지는 걸 조금 더 터지는 거에 대해 좀 더 보호를 하기 위해서 보통 상단 쪽에 거트를 하나 더 매고 있습니다. 이런 거는 보통 샵에 가면 잘 안 해주거든요. 근데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원래는 여기 홀을 이쪽으로 냈어야 되는데, 제가 그때 촬영하면서 거트를 매서 좀 긴장해서 그런지 완전 최상단 쪽에 달았거든요. 근데 어쨌든 이런저런 테스트를 해볼 수 있는 것조차 좀 장점으로 느껴져서 저는 이제 자가 스트링어가 됐는데, 어쨌든 지금까지 만족하면서 사용하고 있다. 그리고 더 이제 실험적으로 맸던 거트들에 대한 종류를 이제 보여드리면, 보통 세로줄에 저희가 22줄이 들어간다고 했는데, 끝에 보시면 여기 세로줄이 하나씩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 가만히 생각해 봤는데, 저희가 배드민턴을 쳤을 때 이쪽 세로줄의 끝에 쪽은 거의 관여를 안 할 거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쪽에 맞는 경우도 거의 없을 뿐더러, 그래서 한번 세로줄을 빼보고 거트도 작업 한번 해봤고요. 그 다음에 여기 상단에도 가로줄도 한 번 더 넣어봤고, 이런 식으로 거트 작업을 실험적으로 해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얘 같은 경우는 세로줄도 없지만 여기 세로줄도 하나씩 빠졌지만 하단 쪽에 가로줄도 이렇게 듬성듬성 비어있죠. 이건 저희가 보통 여기가 스위스팟이라고 하는데, 스위스팟에 대한 거트에 대한 장력만 잘 매져 있으면 저는 기본적으로 배드민턴을 운동을 했을 때 느낌이 비슷할 거라 생각하면서 이제 이런 실험적인 것들을 좀 매봤습니다. 근데 확실히 가로줄 이쪽 하단 부분에 이제 셔틀콕이 맞을 일이 거의 없기 때문에 이쪽을 빼고, 그리고 세로줄도 양쪽 끝라인에 하나씩 함으로써 가로줄을 맬 때 아무래도 좀 더 수월하게 되겠죠. 시간도 좀 단축되고, 그리고 가로줄 이것도 빠짐으로 해서 거트 작업도 조금 더 시간이 단축되고, 그리고 보통으로 맸을 때에 대한 느낌을 기대하면서 이제 실험적으로 매봤는데, 이렇게 맸을 때에 대한 장점으로는, 제 느낌으로는 약간 더 공격력이 좀 더 증가했던 것 같거든요. 대신 컨트롤적인 면에서 가끔 울림이 라켓에 손을 타고 느껴지는 울림이 좀 더 강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런저런 실험적인 거를 내가 내 마음대로 내 라켓에다가 작업을 함으로써 이것저것 테스트할 수 있는, 그리고 이 라켓에 대해서 좀 더 이해할 수 있는 장점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자가 스트리머가 되면서 단점도 당연히 있죠. 이거 자가 스트리밍을 하려면 당연히 머신도 필요하고 거트도 사야 되고 그로мет도 사야 되고 그 다음에 추가로 필요했던 뭐 스타팅 클램프라든지 뭐 U자형 뭐 갈고리라든지 뭐 그런 거 추가로 또 구매한 부품들이 있는데 뭐 그런 비용적인 측면도 있지만 길게 생각해 보면 저희가 이제 샵에서 코로나 이후로 이제 배드민턴 샵에서 거트를 내주는 가격도 많이 증가했잖아요. 근데 이제 집에서 내게 되면 뭐 물론 뭐 비용 때문에 자가 스트리머가 된 건 아니지만 그런 거에 대한 부담을 조금 더 줄일 수 있다. 뭐 그런 것도 있고요. 대신 단점으로는 이제 시간이 좀 많이 걸립니다. 저희가 샵에서 맡길 때는 그냥 맡겨놓고 뭐 2, 3일 지나서 찾아가고 아니면 운동 갈 때 찾아오고 해서 뭐 크게 뭐 겉을 매는 거에 대한 시간적인 부담은 없었었는데 이제 제가 스스로 작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처음에 집에서 이제 배드민턴 줄을 맬 때는 한 1시간 반, 막 2시간 걸리고 그랬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좀 익숙해져서 조금 더 단축되긴 했는데 어쨌든 뭐 그런 시간적인 여유가 좀 더 필요하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와이프랑 아이들이 잘 때 이제 식탁에 나와서 식탁 싹 치워놓고 이제 주행 머신을 올려놓고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익숙해져서 네, 오히려 더 개인적인 고요한 시간을 순전히 나와 이 배드민턴 라켓, 거트 이런 거에 집중을 하면서 거트 작업을 하면서 조금 더 뭔가 심신적으로 좀 안정이 되는 약간 그런 효과도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단점으로는 이제 초기 투자 비용이 좀 들고 그 다음에 줄을 매는 방법에 대해서 약간 공부가 좀 필요합니다. 요새 유튜브 잘 돼 있어서 물론 제 동영상에서도 이제 거트를 매는 영상이 있긴 하지만 어쨌든 다양한 유튜브 동영상이 잘 돼 있어서 거트 매는데 학습하는 데는 좀 어렵지 않다. 그리고 시간이 좀 더 걸린다고 했죠. 한 1시간 반에서 2시간 정도 처음에 이제 거트 멜 때 익숙하기 전까지는 좀 고생을 하기 때문에 근데 몇 번 하면 이제 익숙해져서 금방 합니다. 어쨌든 초기에 이제 시간 소요가 좀 필요하고 공간적으로도 이제 약간 작업대가 필요한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식탁을 치워놓고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정도 단점이 있고 대신 장점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일단 제가 뭐 라켓이 그날 거트가 터졌다. 근데 예를 들어서 다음날 또 운동을 해야 된다. 그럼 보통 샵에서 맡길 때는 하루 만에 안 해주는 경우가 좀 많은데 그때는 이제 내가 그냥 밤에 내가 내일 필요하다 그러면 그 전날 밤에 바로 거트 작업을 해서 다음날 바로 운동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뭐 시간적인 측면에서에 대한 장점도 있고 그 다음에 필연적으로 라켓에 대한 이해도가 증가하게 됩니다. 보통 라켓의 뭐 길이나 내지는 라켓에 대한 뭐 스트링 패턴 이런 거를 이제 주로 고민을 안 하게 되는데 이런 라켓을 이제 줄 하나하나 매무로 함으로써 케어홀이 어떻다 내지는 뭐 이 줄에 대한 늘어짐이 어떻다 뭐 이런 특성들을 이제 줄을 매면서 필연적으로 알기 때문에 배드민턴 운동을 할 때 좀 더 라켓에 대한 이해나 거트에 대한 이해를 느끼면서 운동을 할 수 있게 되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제 기술적으로 이제 뭐 그런 것들이 성취감 그리고 이제 그런 걸로 인해서 성취감도 좀 있게 됩니다. 내가 실험적으로 뭔가 이런 라켓들을 좀 실험해보고 거트도 실험해보고 장력도 좀 낮춰봤다 좀 더 세게 당겨봤다 아니면 평소에 내가 매던 장력으로 라켓을 냈다 내지는 스트링 패턴도 뭐 가로줄에 마지막 줄을 하나 더 넣어보기도 하고 빼보기도 해보고 뭐 세로줄도 빼보고 가로줄도 빼보고 뭐 이런저런 라켓에 대한 그 스트링 패턴도 실험을 하게 됨으로써 그때그때 또 느껴지는 손맛이 다르거든요. 그래서 이런저런 라켓에 대한 이해와 성취감들이 같이 좀 더 덩달아 재미있게 저한테 좀 다가오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래서 사실 뭐 비용적인 측면이 초기에 투자 비용이 조금 들긴 하지만 길게 보면은 저는 충분히 뭐 본전 뽑는다고도 생각하거든요. 근데 꼭 돈 때문은 아니더라도 배드민턴을 좀 더 다양하게 즐길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 라켓들만 지금 거트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다양한 라켓들
대해서 이렇게 지금 버트 작업을 하고 있고요. 처음에는 뭐 품질이 좀 안 좋을 수 있을 수도 있는데 뭐 그것 또한 또 내가 실험을 하고 또 내가 내 실력으로 거트를 맨 작업의 결과물이기 때문에 다음에 줄맬 때 좀 더 뭐 신경 쓰고 하거나 좀 더 공부를 하거나 그렇게 찾게 됨으로써 약간 더 배드민턴에 좀 더 재미있게 되는 경우가 좀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집에서 자가 스티링을 한번 함으로써 해봄으로써 그 다른 성취감이나 기쁨들, 재미를 또 느낄 수 있기 때문에 시간적이나 뭐 그런 여유가 되신다면 한번 자가 스티링의 길로 들어서 보는 것도 나쁘지 않다라는 걸 말씀드려 봅니다.